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지원 2반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6학년 1학기 수학을 3단원까지 마치고 4단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수학교과서 74쪽과 75쪽을 공부할 테니까 수학책 74쪽을 펴봅시다. 자, 오늘이랑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4단원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수업에 조금만 집중해서 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준기내 학교에서 알뜰시장을 여는데 6학년 친구들 중에 준비하는 사람 6명, 판매하는 사람 3명으로 한 모듬을 구성하라고 한대요. 자, 한 모듬당 지금 그림에 총 9명이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알뜰시장 준비하는 애 6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얘네는 준비팀. 판매하는 사람 3명. 판매팀. 자,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요? 판매하는 사람이 많아요? 준비하는 사람이 많죠. 아마 알뜰시장 하려면 집에서 각자 물건 가져와야 되지, 물건 옮겨야 되지, 또 예쁘게 정리해야 되지, 가격 매겨야 되지. 그러느라 준비하는 게 훨씬 힘든가 봐요. 자, 반면 판매하는 사람은 당일에 손님들한테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거슬러주고 정도만 하면 되니까 준비팀보다는 조금 인원이 적네요. 자, 우리가 지금 준비팀 6명, 판매팀 3명이라는 소리만 들었는데 본능적으로 비교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우리는 숫자를 또 양을 알면 비교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교하는 방법을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요. 이 아래에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비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 여기 남학생이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교를 할 때, 수학적인 상황에서 비교를 할 때는 크게 2가지 방법을 씁니다. 바로 빼보거나 나눠보거나 이 2가지 방법을 씁니다. 자, 비교하는 방법 2가지 뭐라고요? 하나는 빼본다. 2번째는 나누어 본다. 빼거나 나누어서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준비하는 사람 수랑 판매하는 사람 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비교하래요? 뺄셈. 자, 준비하는 사람 수는 아까 6명이었고 판매하는 사람 수는 3명이었죠. 6 빼기 3은 3이므로 누가 얼만큼 더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요? 판매하는 사람이 많아요? 준비하는 사람이 많죠? 준비하는 사람 수가 판매하는 사람보다 판매하는 사람 수보다 많은 건 알겠는데 얼만큼 많아요? 자, 6 빼기 3에서 3이 나왔으니까 3만큼 차이 난다는 뜻이죠. 준비하는 사람 수가 판매하는 사람 수보다 3만큼 더 많습니다. 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6 빼기 3이 3인 거는 다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으로 적어봅시다. 자, 천천히 적어도 되니까 선생님 속도가 빠른 친구는 영상 멈춰놓고 다 적은 뒤에 따라오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뺄셈으로 비교를 하면 우리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봤을 때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방금 한 건 뺄셈을 통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지우고 이번에는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보래요. 자, 나눗셈 한다는 건 나누기를 한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 수 6, 판매하는 사람 수 3인 거 아니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6 나누기 3은 얼마예요? 2. 2이므로 자, 나눗셈은 몇 배인지를 알려주죠. 그쵸? 선생님이 여기다 말풍선을 한번 달아볼게요. 자, 나눗셈이라는 건 얘가 너의 몇 배야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어. 6이 2의 3배야. 자, 이걸 풀어서 쓰면 지금 누구랑 누구 비교했어요? 준비하는 사람 수가 판매하는 사람 수보다 몇 배 더 많아요? 2배 더 많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준비하는 사람 수가 판매하는 사람 수보다 2배 더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나누기를 해봐서 2배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검산 해보면 2 곱하기 3은 6이 나오므로 정말 준비하는 사람 수가 판매하는 애들 수보다 2배 많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여러분도 74쪽에 이렇게 잘 적어봅시다. 자, 적어보았나요? 우리가 방금 비교를 2가지 방법으로 했어요. 어떻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봤고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누어 봤어요. 뺐을 때는 뺀 만큼의 차이를 알 수 있었고 나눗셈을 통해서는 몇 배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2가지 방법 모두 비교를 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이번에는 그 다음 쪽 75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5쪽으로 넘어가면 2번이 나오죠. 웬 표가 나오는데 자, 먼저 여러분이 직접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에 맞게 한번 표를 채워볼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둠이 한 모둠일 때는 준비하는 애 6, 판매하는 애 3명인데 모둠이 점점 늘어날 때마다 준비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판매하는 사람도 늘어나겠죠. 단순한 곱셈이에요. 6 준비하는 사람 6명일 때 모둠이 2개면 12명, 3개면 18, 4개면 24, 5개면 30. 6에 곱셈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모둠이 여러 배 늘어나니까. 자, 그럼 판매하는 사람 수는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빈칸을 채워보고 다 채운 다음에 이어서 선생님이랑 맞춰보도록 합니다. 한번 직접 칸을 채워봐요. 잘 채워보았나요? 자, 채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3, 6, 9, 12, 15. 자, 한 모둠당 판매하는 사람 수가 3이었으니까 3명씩 3모둠이면 9, 4모둠이면 12, 5모둠이면 15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칸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뺄셈으로 비교했을 때랑 나눗셈으로 비교했을 때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자, 모둠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판매하는 사람 수는 어떻게 변했나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모둠 수에 따라서 준비하는 사람 수는 판매하는 사람 수보다 각각 몇씩 늘어나고 있죠? 위에서 아래를 한번 빼볼게요. 몇씩 늘어나요? 3 늘어났고 12는 6보다 6만큼 많고 일단 칸부터 더 채울게요. 자, 얘는 9만큼 차이 나고 얘는 12만큼 차이 나고 얘는 15만큼 차이 나고 지금 뭐 보고 있냐면요. 준비하는 사람 수, 이 윗줄이 아랫줄이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화면에 쓴 대로 차이 나는지 확인해 주세요.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보다 항상 많아요. 자, 그런데 모둠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모둠이 1개일 때는 준비하는 애들이 판매하는 애들보다 딱 3명 더 많았는데 모둠 2개가 되니까 차이가 6으로 커지고 모둠이 3개가 되니까 차이가 9명이 되고 준비하는 사람 수가 판매하는 사람보다 계속 더더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쵸? 확인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아래를 빼봤을 때 3, 6, 9, 10, 15 3, 6, 9, 12, 15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를 아래에 문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모둠수에 따른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 뺄셈. 준비하는 사람 수에서 판매하는 사람 수를 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모둠수에 따라 준비하는 사람 수는 판매하는 사람 수보다 얼마큼씩 많아지고 있죠? 각각, 선생님이 이 부분 빨간 글씨로 써볼게요. 각각 3명씩, 6명씩, 9명씩, 12명씩 이렇게 커지고 있죠. 각각 3, 6, 9, 12, 15. 9구단 3단만큼 커지고 있네요. 명씩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원래 준비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보다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차이가 뺄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뺄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모둠수에 따라 준비하는 사람 수는 판매하는 사람 수보다 각각 3, 6, 9, 12, 15명씩 더 많습니다. 라고 비교할 수 있겠네요.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눗셈으로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칸 채우는 건 똑같이 채울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칸 채웠을 때, 자, 준비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 나눠봅시다. 위아래 나누면 돼. 6 나누기 3은 2. 12 나누기 6은 2. 18 나누기 9는 2. 9, 2, 18이니까. 24 나누기 12는 얘도 2. 30 나누기 15도 2예요. 보이나요? 얘네를 나눗셈으로 비교하니까 이 윗줄 준비하는 사람 수가 판매하는 사람 수보다 항상 어떻게 차이나요? 항상 몇 배? 항상 2배네. 자, 누가 누구의 2배? 준비하는 사람 수가 판매하는 사람 수보다 항상 2배로 많죠. 그쵸?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알아챘어야 되는데, 준비하는 사람이 6명이고 판매하는 애 3명이면 얘네가 항상 2배 많구나 라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자, 우리가 방금 알게 된 것을 역시 문장으로 적어볼게요. 어디 적냐면 여기 있죠. 나눗셈으로 비교하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바른 글씨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빨간색 펜으로 적어 볼게요. 준비하는 사람 수는 판매하는 항상이란 말을 넣으면 좋겠다. 항상 판매하는 사람 수에
몇 배? 2배입니다. 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준비하는 사람 수가 판매하는 사람 수보다 항상 많은데 그냥 아무렇게나 많은 게 아니라 몇 배? 2배로 많습니다. 이렇게 2배로 많다라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위아래 모두 비교를 했어요. 뺄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어땠어요? 차이가 3, 6, 9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고 나눗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항상 2배였죠. 여러분, 뺄셈으로 비교했을 때가 편했어요? 나눗셈으로 비교했을 때가 편했어요? 뺄셈으로 비교하면 그냥 빼면 되니까 그것도 편하긴 하지만 문제는 그 비교할 양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런데 나눗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무조건 2배구나 라는 것만 외우면 되니까 선생님은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게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 위, 아래 뺄셈으로 비교했을 때랑 나눗셈으로 비교했을 때 이 차이를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어떻게 적을 거냐면요. 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찾아낸 그대로 적을 건데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따라서 적어보세요.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어땠어요? 모둠수에 따라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가 판매하는 사람 수의 관계가 항상 변하지만 3개 차이 났다가 3명 차이 났다가 6명 차이 났다가 9명 차이 났다가 이런 식으로 항상 변하지만 나눗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는 나눗셈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뺄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3명 차이 났다가 6명 차이 났다가 9명 차이 났다 이렇게 계속 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써줬어야 됐는데 나눗셈으로 비교하니까 항상 2배 라고 외우면 되어서 좀 더 편했습니다. 여러분도 교과서의 나름대로 여러분이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하여 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표로도 확인해 보았는데 이제 1, 2번에서 비교하는 활동을 해봤으니 3번의 새로운 문제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보니까 웬 나무가 있네요. 자, 높이가 300cm. 300cm면 이거 몇 미터예요, 여러분? 3m. 3m면 여러분 키보다 2배는 되겠어요. 선생님보다도 크겠어요. 여러분의 키가 2배가 되는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그림자를 재어보니까 100cm입니다. 나무 높이랑 그림자 길이만큼 색칠하여 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나무 길이랑 그림자 길이 생각해서 색칠하는 거 어렵지 않죠? 색칠해 보겠습니다. 나무의 높이 얼마? 300cm. 자, 그림자 길이는 얼마? 100cm. 선생님 생각에는
비교하기 쉬우라고 일부러 그림으로 그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림으로 보면 차이가 나죠? 아래에 보면 나무의 높이와 그림자의 길이를 비교해 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뺄셈으로 비교하고 싶은가요? 덧셈으로 비교하고 싶은가요? 둘 중에 자기한테 더 편한 걸로 비교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뺄셈으로 비교하면 요만큼 차이가 난다고, 몇 센티미터 차이 난다고 비교하면 되고, 나눗셈으로 비교하면 몇 배 차이가 난다고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서 한번 적어본 뒤에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뺄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얼만큼 차이가 나죠? 뺄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몇 센티미터? 200cm 차이가 날 거고요. 나눗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얘가 몇 배? 3배죠? 몇 센티미터인지 몇 배인지 계산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6학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글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나무의 높이와 그림자의 길이를 비교해보면, 자, 이렇게 적어보세요.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어보겠습니다. 나무의 높이가 그림자의 길이보다 뺄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200cm 더 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또 자, 그 밑에는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나무의 높이가 그림자의 길이보다 그림자의 길이의 몇 배? 아까 3배였죠? 3배입니다. 라고 글로써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비교하고, 물론 반대로 적어도 돼요. 그림자의 길이가 나무의 높이보다 200cm 더 짧습니다. 그림자의 길이가 나무의 높이의 3분의 1배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비교해도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비교한 방법 그대로 적어 보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비와 비율의 첫 시간을 수학책으로 공부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익힘책을 통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때요? 비교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죠? 어렵지 않지만 이 활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비와 비율을 배울 때에도 이렇게 비교하는 활동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74쪽과 75쪽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지, 하지 않은, 답을 쓰지 않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 여러분도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익힘책을 공부하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